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SB의 이매진 시리즈 저희 양쪽에 있는 3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SB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폴 바튼이죠. 폴 바튼. 그렇죠. 폴 바튼이 1974년에 설립을 합니다. 네. 바이올린 연주를 했었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스피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설립을 했는데, 스피커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지 설계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좀 균형을 잡게 된 계기가 있는데, NRC라고 그렇죠. 캐나다의 국립 이제 연구센터 이쪽에 가가지고 전설의 플로이드 툴 박사를 만나죠. 플로이드 툴 박사가 나중에 이제 하만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분이 설계에 참여하고 이랬던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만 쪽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에너지, 패러다임, 주로 북미의 스피커 그렇죠. 브랜드들. 근데 이분이 또 음향 심리학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이제 폴 바튼한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폴 바튼이 나는 이런 스피커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결국 내놓은 스피커들을 보면 합리적인 가격대에 주파수 되게 평탄하고 지향성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딱 들어보면 입체감 굉장히 좋은 그런 스피커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김 표현님, 이 PSB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에 오디오 벡터가 있다면은 캐나다에는 PSB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이거 소리 진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스피커. 유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디오 벡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북미 쪽에서는 PSB, 특히 PSB는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대중적인 용어로 싸잖아요. 싸죠. 그런데도 스펙표만 봐도 얘네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걸 측정을 하고 공개를 하는구나. 정말 꼼꼼하게 튜닝을 했구나. 그러면은 이건 결국 코난이 처음 말씀하신 NRC하고 진짜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거기서 연구 개발하고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모양실에서도 또 이제 감도 측정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스피커에 되게 진심인 제작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아까 하만도 얘기했지만 하만 연구센터나 NRC라든가 이런 곳들과 일반 대중들을 위한 스피커를 만드는 이런 스피커 메이커들이 많이 협업하면서 이 하이파이 쪽 오디오가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예시로서 PSB가 상당히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무향실이나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NRC랑 PSB 같은 경우는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상당히 일찍부터 이런 측정이나 계측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가격은 저렴하지만 소리는 저렴하지 않은 그런 스피커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양쪽으로 3조의 스피커가 나란히 있는데요. 양쪽 끝에 있는 게 플래그십이죠. T65.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좀 키가 작은데 아주 옹골차게 생긴 T54. 그 다음에 저희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북쉘프 스피커 B50. 이렇게 3개의 모델입니다. 이전에 이매진 시리즈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단 외향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이매진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노란색 우퍼가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면 배풀의 가운데 뭐가 이렇게 금 같은 게 선도 있고.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이제 인상이 좀 남달랐던 게 동그란 포트가 앞에 2개씩 있었어요. 플로어 스탠드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홈시어터용에 들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이렇게 소리는 정말 좋았었어요. 가격 대비 소리는 정말 좋은 스피커인데 디자인이 좀 약간 옛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보다가 이 신형 스피커 보니까 정말 고급스러워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훨씬 조금 이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훨씬 실루엣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상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포트를 뒤로, 그것도 형태를 슬롯 형태로 바꿔갖고 뒤로 보내고, 유닛 자체도 카본으로 바꾸니까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맛. 그러니까 거실에 놓으면은 와이프한테 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이게 3개 모델 유닛 구성부터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65, 트위터는 티타늄 돔 트위터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5.25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우퍼는 6.5인치 두 발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T54, 트위터는 동일하게 1인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드레인지가 이제 4인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베이스 우퍼도 줄어들어요. 5.25인치로 줄어듭니다. 이게 두 발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그 T65 대비 모든 유닛의 구경이 트위터 빼고는 다 줄어들었죠. 약간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타입을 보이고 있고요. 그 B50으로 넘어가면은 뭐 트위터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미드 베이스 우퍼, 이제 미드레인지와 우퍼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우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경은 5.25인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개 모델 공통적으로 유닛 배치에서 눈에 확 띄는 거는 이 스탠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미드 우퍼가 맨 위에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유닛 배치상 가장 눈에 띄는데 대부분 이런 배치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곡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미드 레인지나 미드 우퍼를 최대한 이 시청 공간의 가운데다 넣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거를 보통처럼 트위터, 미드 아니면 그 우퍼 하면은 키가 커질수록 올라가지만은 우퍼가 하나밖에 없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천장에 가깝게, 그래서 사람 귀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다 보니까 트위터 위에 항상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이 PSB를 비롯해서 뭐 에스텔론이나 뭐 이런 데서 몇몇 메이커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아주 줄기차게 진짜 애정하고 있는 유닛 배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 쪽 보면은 여전히 PSB의 이게 전면 특허 같은데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전면에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그 웨이브 가이드가 돼 있죠. 이게 그 트위터 쪽에 어떤 확산 이런 거를 돕고 어떤 이미징, 포커싱 능력들 되게 향상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미드나 베이스, 미드 베이스 이것들 보면은 다 카본 그 진동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도 보면은 훨씬 멋있고요. 그리고 음색적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겉에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PSB답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후면을 보면은 그 베이스 리플렉스용 그 포트 디자인이 완전 슬롯 형태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로어 스탠딩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사진 나갈 텐데 슬롯이 위아래로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탠드 마운트 B50도 역시 슬롯 형태로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매진 X 시리즈는 포트가 전면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로어 스탠딩. 그러니까 이걸 뒤로 보냈고, 그리고 이 스탠드 마운트는 원래 뒤에 포트가 있었지만 그때는 동그란 형태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매진, 그러니까 뉴 이매진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슬롯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B가 오랜만에 뉴 이매진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 국내에도 굉장히 이 PSB 유저들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저도 집에서 한 조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테레오 파일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클래스 B에 올랐나요? 하여튼 추천기기에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알파 B1이라는 스피커.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PSB는 일단은 뭐 서두에 얘기했듯이 NRC와 협력하면서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그런 이론의 바탕을 두고 스피커를 설계하고, 그러니까 음색의 어떤 자신의 취향을 막 깊게 투영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 계측의 힘을 많이 빌리는 그런 스피커 메이커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측정치나 이런 스펙에서 이 부분을 좋게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소리로서 이런 쪽의 연구가 되게 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SB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이매진 시리즈 새롭게 좀 칼을 좀 갈고 나온 것 같은 1974년도 설립이니까 이게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50주년에 갖고 80, 50이라고. 맞아요. 그 레트로 느낌의 스피커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디자인적인 파격도 필요할 때는 또 하고, 레트로한 걸 또 끄집어낼 땐 끄집어내고, 이렇게 또 카본이나 이런 거로 해서 뒤에 이제 슬롯 형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왜 그러면 동그란 포트에서
길다란 슬롯으로 바꿨을까? 근데 이게 보통 통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롯 형태의 그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 밀폐형과 포트형의 그 한 중간 정도의 음색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 그러니까 장점을 취하는 형태로 슬롯 형태를 이제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정말 듣는 사람이 이득이 될 만한 요소가 생긴다. 예. 그것이 생긴다 그러면 곧바로 이 자기네 스피커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그런 PSB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PSB 스피커 테스트 하면서 녹음하면서 사용한 시스템은 아주 단출합니다. 그 NAD의 C658 이 네트워크 스트리밍 스트리머 겸 프리앰프, 그 다음에 C298 파워앰프,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클래스 D 증폭 모듈 들어간 파워앰프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매칭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PSB 스피커를 예전부터 뭐 제가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리뷰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인 음조가 뭐 완전히 바뀐 뭐 그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뭐 PSB가 자신들의 어떤 설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바꿀 그런 메이커는 아니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외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서 그런지 소리 자체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대역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좀 평탄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뭐 보컬이나 두 번째 이런 막 현악 앙상블 이런 거 들어봐도 특히 막 현악이나 뭐 보컬, 뭐 피아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이게 그 주파수 특성이나 이런 거 틀어지면 특정 부분에서 약간 피치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색이 굉장히 좀 어긋나면 되게 듣기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적어도 PSB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단점이 굉장히 적은 스피커다. 그렇죠. 저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 지금 그러니까 T54 예. 딱 중간 모델로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느낌은 뭐였냐면은 이 PSB가 이 음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튜닝을 많이 했다. 예. 정말 정밀하게 이 음을 내기 위해서 정말 요것도 바꿔보고 요것도 바꿔보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음이 되게 정교하고 정밀하게 나온다는 느낌을 딱 받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현악 연주곡에서는 얘가 사진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실물을 보니까 되게 작았어요. 느낌이. 예, 되게 예, 유닛도 작고 뭐 플로어 스탠딩 치고는 좀 작아요. 왜소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예. 이 현악곡 들었을 때 어떤 무대 크기라든지 네. 음이 술술 나오는 모습 그리고 무대를 아주 되게 넓게 쓰는 모습을 보니까 예. 야 이게 정말 3웨이 4유닛 스피커가 맞다. 네. 이게 함부로 이렇게 왜소한 외형만 보고 이 평가절하할 그런 스피커는 절대 아니구나.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처음 딱 인상이 아주 예쁜데 하얀색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쁜데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 사이즈의 플로어 스탠딩이면은 저렇게 유닛을 다발로 이렇게 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경우는 저 정도면은 사실 트위터 하나, 미드 베이스 하나 끝. 그렇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계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다발의 유닛으로 다 나눠가지고 저렇게 설계하는 것과 뭐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마지막에 막 마커스 밀러 이런 거 들어보면은 더블 베이스, 아까 일렉 베이스는 막 중저역 우퍼에서 막 나오고 그 미드레인지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호흡악기들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밀조밀하고 네. 예. 근데 또 무대는 절대 작지 않고 그렇죠. 상당히 간만에 듣는 되게 특별한 설계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곡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탄한 그 중저역 예. 음을 좀 테스트하려고 듣는 곡이잖아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되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뭐 8인치 우퍼 한 발로 그냥 예. 퉁쳤으면은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기민한 그런 느낌은 그렇죠. 그러지 적어지겠죠. 않았을 텐데 얘가 그 작은 유닛 두 개로 예. 그냥 그거를 충분히 커버하면서 포만감, 타격감은 충분히 주고 예.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PSB가 이 스피커 만드는 데는 일단 도 같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자기네가 막 어거지로 막 제작자 이 자기 어떤 철학을 집어넣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 NRC를 통해서 정말 계측하고 그렇죠. 다 가다듬고 예. 그다음에 그 수용자가 청취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음향 심리학도 충분히 그렇죠. 섞어서 그리고 가장 큰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장점은 정말 가격이 괜찮아요. 착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브랜드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PSB의 이매진 시리즈, 새롭게 출시된 뉴 이매진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0년이면 이제 반세기인데, 반세기를 이어오면서 다시 PSB가 좀 심기일전해서 만든 스피커 라인업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또 퍼포먼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